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마인드바디소울 대표 김여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저에게 좋은 정보와 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Q&A를 답변해 주실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박샘내과 의원의 박서고 원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가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요가라고 하면 다들 요가원이나 아니면 헬스장 안에 있는 GX룸이나 요가 매트를 깔고 하는 요가들만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장소를 이동하거나 따로 내가 막 매트를 깔 공간이 없어도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다름 아닌 저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오늘 하는 요가를 같이 한번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 그리고 긴 시간을 의자에 앉아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따로 시간을 내서 장소를 이동해서 운동할 수 없다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이 의자 안에서 오늘 요가하는 거를 같이 해보실 예정입니다. 동작은 굉장히 쉽고 또 간단하고 누구나 따라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까요. 하시면서 중간중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창을 활용해서 질문 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본격적으로 같이 의자에 앉아서 요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요, 제가 좀 의자에 바르게 앉을 수 있는 팁을 먼저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실 대부분 의자에 앉아 계실 때 저처럼 이렇게 허리를 바로 세우고 어깨 가슴을 펴고 앉아 계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 때 대부분 어떻게들 많이 앉아 계시냐면 이 자세를 가장 많이 하시죠. 그래서 등 허리가 구부려져 있거나 또는 어깨가 말려 있거나 여기서 내가 조금 집중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실 때는 또 막 이렇게 컴퓨터로 작업을 하시다 보면 턱과 목도 앞쪽으로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근데 사실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그래 내가 의자에 앉을 때 조금 더 척추를 바르게 세우고 어깨 가슴도 좀 펴고 앉고 싶다라는 생각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실천이 좀 어렵죠.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바로 나도 모르게 등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제가 조금 더 허리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좋은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앉아 계신 상태에서요. 저처럼 조금 의자 앞쪽으로 나와 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내 엉덩이가 등받이에 바짝 붙어 있지 않은 상태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굉장히 긴 시간 의자에 앉아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등받이가 너무 등 뒤에 가까이 있으면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어떻게 되냐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구부리다가 등받이에다가 상체를 기대 놓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동안 내가 스스로 좀 척추를 세울 수 있을 때까지는 공간을 차라리 좀 두시고 척추 기립근에 힘을 좀 기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앉으셨으면 저처럼 먼저 한쪽 엉덩이를 이렇게 의자에서 좀 들어 올려 보실 거예요. 올려주시고요. 그쪽 손으로는 엉덩이 바깥쪽을 잡으실 거고 반대 손으로는 허벅지 바깥쪽을 좀 잡아주세요. 잡으셨으면 최대한 살을 바깥쪽으로 쭉 빼낸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엉덩이를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살짝 들어 올리셔서 한 손 한 손 잡아주시고 살을 바깥쪽으로 쭉 빼내고 앉아주실 거예요. 자, 제가 이걸 왜 알려드렸냐 하면요. 이렇게 앉아주시면 아까 그냥 앉았을 때하고 차이점이 약간 느껴지세요. 어떤 차이점이 느껴지셔야 되냐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엉덩이 아래쪽에 약간 뼈 같은 게 의자 바닥에 닿는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거든요. 잘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한 번 더 과감하게 이렇게 바깥쪽으로 살을 빼내고 앉아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왜 이런 방법을 알려드렸냐면 사실 현대인들이요 이미 너무 오랜 기간,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골반의 구조가 점점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원래 골반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하면요. 너무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의자에 앉아서 생활을 하다 보면 골반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앉아 있을 때 내가 이 골반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아래허리라고 하죠. 이 요추를 받쳐줄 수 있는 힘이 굉장히 많이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살을 빼낸다고 표현을 했지만요. 사실은 안쪽으로 너무 말려 들어가 있는 골반을
제 위치로,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로 이렇게 만들어서 앉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요. 제가 아까 약간 밑에 뼈 같은 게 닿는 듯한 느낌 든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골반을 보면 가장 아래쪽에 좌골이라고 하는 뼈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약간 튀어나와 있는데 앉았을 때 그게 가장 아래쪽, 바닥 쪽, 그래서 의자 바닥면하고 닿는 듯한 느낌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원래 올바른 정렬인데 너무 골반들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좌골이 평소 때는 잘 숨어져 있어서 못 느끼시다가 지금처럼 원래 골반이 있어야 되는 위치로 잘 정렬을 맞춰서 앉아주시면 이 좌골이 바닥으로 내려와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습관적으로 내가 장시간 의자에 앉아야 된다라고 하실 때 요것만 해주시면 한결 아래허리의 부담도 줄어들고 통증도 줄어들고 또 내가 허리를 좀 세우고 자세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좋은 팁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바르게 같이 먼저 앉아봤고요. 이제 저희가 어떤 동작을 먼저 해볼 거냐면 사실 우리가 현대인이라면 꼭 당뇨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말 누구나 다 내 몸 중에서 특히 저녁 시간 또는 이렇게 주의 끝쪽으로 올수록 무거워지고 단단해지는 부위가 한 군데 있어요. 거기가 바로 어딜까요? 바로 여기 목과 어깨 주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림, 통증, 그리고 요즘처럼 날씨가 또 급격하게 추워지면 대부분 여기에 뭉침 힘든 거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좀 제가 이완 릴렉스를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먼저 양손을 좀 엉덩이 옆쪽으로 쭉 뻗어주실 거고요. 앉으신 상태에서 거기서 손끝까지 바닥으로 살짝 한번 밀어내 보실 거예요. 그럼 벌써부터 어깨, 팔꿈치, 손끝까지 조금 찌릿찌릿찌릿 늘어난 느낌 드시죠? 거기서 천천히 코로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고개를 한쪽으로 툭 편안하게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을 주실 필요는 없고요. 마치 내 귀하고 어깨가 멀어진다라는 느낌으로 가볍게 밀어주세요. 밀어주시고 다시 마시면서 중앙으로 올라오실 거고요. 내뱉는 숨에 이번에는 반대쪽으로도 한번 툭 떨궈주시고 내가 고개를 떨어뜨린 반대쪽 손끝을 살짝만 더 밀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마 이 목 주변, 어깨 주변이 좀 뻐근하기도 하고 당기는 듯한 느낌도 드실 거고요. 오히려 좀 시원하다라는 자극이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중앙으로 가져오시고요. 이번에는 어깨를요, 저처럼 그냥 간단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한번 굴려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언제 해주시면 좋으냐면 요 며칠 날씨가 굉장히 추웠죠.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외투를 잘 챙겨 입고 밖에 딱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막 움츠리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냥 외투 입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굴려주는 것만 해주셔도요. 훨씬 내 목과 어깨 주변에 경직되어 있고 뭉쳐있는 근육을 좀 빠르게 이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굴려보셨으면 이번에는요. 가슴 앞에서 이렇게 깍지를 끼셔가지고 두 손을 앞으로 쭉 한번 밀어보실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이렇게 기지개를 쭉 펴는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이 동작을 하실 때요.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나는 팔만 쭉 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진다 하시는 분 계시죠? 또는 나는 팔꿈치를 끝까지 쭉 펴기가 좀 불편하다라고 느껴지시면 차라리 팔꿈치를 살짝 구부리시더라도요. 어깨를 바닥으로 끌어내려 주셔서 내 귀하고 어깨가 좀 멀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거기서 조금 이렇게 깍지 낀 손을 머리 뒤쪽으로 살짝 넘겨보시면 겨드랑이 쪽이 활짝 열리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 기지개도 쭉 펴보시고 다시 천천히 손 풀러서 내려오시면 돼요. 이것도 별거 아니지만 일상에서 한 두세 번, 한두 번이라도 꼭 해주시면 어깨를 떨어뜨리거나 겨드랑이 쪽을 열거나 하는데 굉장히 좋으니까요. 이것도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제가 여러분께 굉장히 이제부터 신기한 경험을 하나 하게끔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해주셔도 좋고 자, 앉으신 상태에서요. 저희가 잠시 동안은 상체를 고정시킬 거예요. 그래서 정면을 그대로 바라보고 계시고 두 손은 편안하게 무릎 위에 올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고개를 그냥 한쪽으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어깨는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 거고요. 고개만 돌려주실 건데 자, 돌렸을 때 지금 내 눈에 뭐가 보이는지 내가 고개를 대략적으로 어디까지 돌릴 수 있는지를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주실 거고요. 자, 기억하셨으면 다시 정면으로 오시고 반대쪽으로도 저희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서 몸은 움직이지 않고 고개만 쭉 돌렸을 때 아, 여기까지 고개가 대략적으로 돌아가는구나, 여기까지 보이는구나를 확인하셨으면 다시 정면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오셨으면요. 양손을 저처럼 이렇게 앞으로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에 첫 번째 마디 있죠. 첫 번째 주름 있는 데를 반대손 엄지하고 검지를 활용하셔가지고요. 이렇게 꾹꾹꾹꾹 돌려가면서 한번 눌러볼 거예요. 지금 이걸 하시면서 앞에 계신 분들이 갑자기 요가하다가 이런 걸 왜 시키지?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신데요. 옆쪽을 많이 눌러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살짝 돌려가면서 꾹꾹꾹꾹 자극을 해주시고 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가운데 손가락 첫 번째 마디 주변을 꾹꾹꾹꾹 돌려가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누르셨을 때요. 생각보다 좀 아픈데 하는 분 계셨죠? 이제 제가 어떤 분들이 아팠는지 저희가 그리고 이걸 왜 눌렀는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아까처럼 똑같아요. 그냥 두 손 무릎 위에 편안하게 두시고 상체 고정시키신 다음에 고개를 한쪽으로 천천히 끝까지 돌려보세요. 자, 아까 돌렸을 때하고 차이점 느껴지시나요? 어떠세요? 저는 훨씬 더 고개가 부드럽게 잘 돌아간다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반대쪽으로도 한번 돌려보세요. 저도 아까는 잘 안 보이던 등받이가 끝까지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좀 신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시간은 굉장히 짧았는데 내 몸에 나타난 딱 변화는 극명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굉장히 간단한 원리예요. 보통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손 안에 모든 인체가 들어가 있다. 또는 발 안에 모든 인체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뭐 한의학에서 수지침 같은 것도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손에 있는 근육들은요. 우리 몸의 다른 부위의 근육들하고 이 근막,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이 막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방금 같이 자극을 했었던 이 가운데 손가락 첫 번째 마디, 이 주변이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바로 여기 목하고 어깨, 승모근 주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목 어깨를 풀 수 있는 간단한 동작도 알려드렸지만 나는 오늘 이거 할 시간도 없이 바빴어. 아니면 또 나 이거 까먹었어 라고 하시면 다른 건 몰라도 이거 정도 하실 시간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일상생활에서 언제 많이 하냐면 엘리베이터 탈 때 많이 해요. 그래서 버튼을 딱 누르고 내려오는 거 기다리면서 잠깐 한쪽을 풀어주고 또 다시 타고 올라가면서 반대쪽도 풀어주고 이렇게만 해주셔도 목과 어깨 쪽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 초반에 이 목과 어깨를 이완하는 동작을 일부러 좀 많이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많이 추워지기도 해서 경직도도 많이 높아졌지만 또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당뇨가 좀 오래되신 분들, 오랫동안 내가 질환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요. 되게 조금만 내가 움직임을 주거나 활동을 해도 쉽게 피로를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피곤해, 힘들어 이런 얘기가 자꾸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죠. 근데 우리가요. 이 목과 어깨 주변이 많이 경직되어 있고 뭉쳐 있을수록요. 상대적으로 신체적인 피로도가 굉장히 높게 느껴져요. 근데 여기만 조금 이완되고 릴렉스가 잘 돼도 피로도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를 풀 수 있는 좋은 팁까지 드렸으니까요. 일상생활에서 꼭 많이 눌러서 풀어주시고 아까 여기 눌렀을 때 좀 아프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그쪽이 더 많이 경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오른쪽을 눌렀을 때는 통증이 좀 심했다. 그럼 오른쪽이 더 많이 경직되어 있으니까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이완하는 이런 동작들, 불리는 동작에서 한쪽을 더 많이 하셔서 양쪽의 균형도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어떤 동작 해볼 거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목과 어깨 두 군데 다 좋은 동작이에요. 요즘에 거북목이시거나 어깨가 이렇게 굽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면 좋은 동작인데요. 양손을 어깨 옆에서 이렇게 니은자로 만들어 주실 거고 가볍게 주먹을 한번 줘보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등 뒤쪽으로 가깝게 이렇게 끌어 모아주시면 되는데요. 모아주시면서 살짝 고개는 천장 쪽으로 45도 정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이 상체 앞쪽은 굉장히 개방되는 느낌,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드실 거고요. 반대로 등 뒤쪽은 좀 조여지고 뻐근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다시 마시면서 돌아오시고 내쉬는 숨에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래서 팔꿈치를 등 뒤로 모으시면서
가슴을 살짝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시선도 45도 정도 열어서 목의 앞부분을 좀 열어주시는 게 좋아요. 다시 천천히 올라오셔서 손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등 어깨 굽고 말리신 분들이요. 앞쪽을 여는 거는 이미 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많이들 하시는 동작이 이런 동작이죠. 깍지 껴서 쭉 펴주는. 물론 굉장히 좋은 동작인데요. 대부분 이 앞쪽을 열어야겠다는 건 잘 신경을 써주시는데요. 사실은 등 어깨가 많이 굽으신 분들은요. 앞에 있는 근육은 너무 타이트하고요. 반대로 등 뒤에 있는 근육은 또 너무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뭘 많이 하셔야 되냐면 앞쪽은 열어주고 뒤쪽은 조여주고 요걸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방금 저희가 같이 했던 요 자세가 바로 등 뒤쪽은 조여주고 앞쪽은 열어줄 수 있는 동작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왜 시선까지 45도 이렇게 같이 열었냐면 요거는 대부분 등 어깨가 굽으신 분들이요. 사실은 목도 같이 빠져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우리가 거북목이시거나 일자목이신 분들이 많이 하셔야 되는 동작이 이 목의 앞부분을 열어주는 동작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 준비 운동할 때 이런 동작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깍지 끼셔가지고 턱 밑을 받쳐주고 밀어내는 거. 이 동작 아시죠? 지금 요거 한번 해보셨을 때 혹시나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나는 반도 안 넘어갔는데 너무 불편하고 통증이 느껴지고 많이 못 넘어가겠다 라고 느껴지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사실은 처음부터 너무 무리해서 하시면 통증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뒤를 조이면서 살짝만 열어주는 이런 식으로 습관을 가져주시다가 나중에 이제 좀 익숙해지시고 목의 앞부분이 많이 이완되셨을 때 알고 계시는 이런 동작까지도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평소 때 등 어깨 굽으셨을 때는 앞쪽도 열어주시고 등 뒤를 잘 조여주신다. 그리고 목의 앞부분을 좀 많이 열어주시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제가 이 몸의 옆쪽, 측면을 여는 걸 좀 알려드릴 텐데요. 이거는 어떤 분들이 많이 하시면 좋으냐면 나는 이렇게 피곤하거나 조금 컨디션이 안 좋으면 몸이 굉장히 잘 붓는다 하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붓기가 좀 잘 안 빠진다. 이런 분들 많이 해주시면 좋은데요. 아마 알고 계신 동작일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하는 옆구리를 열어줄 수 있는 사이드 스트레칭을 저희가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요. 원래 알고 계시던 거하고 약간 제가 방법을 다르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앉으신 상태에서 먼저 한 손으로 반대쪽 무릎 바깥쪽 잡아주실 거고 이렇게 반대손을 가볍게 들어 올리시면 되는데 이때도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평소 때 목과 어깨가 많이 경직되신 분들은요. 내가 팔만 들어 올리고 싶은데 어깨가 자꾸 따라서 올라가요. 이런 분들은 팔을 차라리 조금 더 넓게 벌리시고 팔꿈치를 살짝 구부리셔도 좋으니까 계속 어깨를 좀 떨어뜨리는 그래야 경직도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뜨려 주신 상태에서 살짝 팔을 들어 올린 반대 방향으로 저희가 기울여 볼 거예요. 근데 많이 가지 마세요. 굳이 사실 저도 여기서 쭉 제가 더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보여드리냐면 제가 이제 너무 옆으로 많이 가는 걸 보여드리면 대부분 어떻게 따라 하시냐면 이렇게 따라 하세요. 등 어깨가 다 구부려지고 막 어깨도 올라가고 이런 상태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등 허리가 굽지 않을 때까지만 가시면 돼요. 가볍게 가시고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팔을 들어 올리신 상태에서 그쪽에 있는 골반을 바닥을 향해서 의자를 향해서 꾹 한번 눌러 보실 거예요. 어때요? 갑자기 막 숨도 턱턱 막히고 소리도 나고 그러시죠? 불편감이 좀 느껴지시긴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 옆구리에 자극이 온 거를 바깥쪽으로 내가 팔을 들어 올리고 있는 쪽으로 아주 살짝만 밀어보세요. 아까하고 자극이 좀 다르죠. 그래서 아마 훨씬 더 옆구리 안쪽, 깊숙한 쪽, 내가 평소 때 쓰지 않는 근육까지 자극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천천히 올라오세요. 조금 힘들죠. 내가 해본 동작이고 이거 되게 쉬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처음엔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왜 이렇게 알려드렸냐면 대부분 이 사이드 스트레칭을 하실 때요.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무조건 많이 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막 멀리 보내세요. 근데 이렇게 하시고 나서 딱 돌아오면요. 사실은 옆구리 겨드랑이가 시원하게 열렸다기보다는
오히려 아래 허리에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현대인들 이미 너무 많이 의자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대부분 아래 허리 쪽이 많이 눌려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무 내가 과하게 각도를 주면 오히려 거기가 더 많이 눌리게 되면서 올라왔을 때 허리가 더 불편하다. 이런 걸 많이 호소하셔서 저는 오히려 가는 거는 짧게 대신에 반대로 밀어내는 이 힘을 이용하라고 알려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열어보시면 허리에 부상 없이 옆구리 겨드랑이 좀 많이 여시면서 순환을 많이 하면서 붓기도 많이 사라지니까요. 이것도 꼭 해주시고요. 반대쪽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방향을 바꾸셔서 어깨에는 힘을 빼주시고 천천히 기울여서요. 내가 얼굴에 미소를 띄우실 수 있을 때까지만 가시면 돼요. 너무 막 억지로 가실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팔 들어 올리신 쪽 골반을 이렇게 의자를 향해서 눌러주시고요. 옆구리에 자극이 좀 오죠. 거기를 바깥쪽으로 살짝만 밀어볼게요. 아마 호흡이 갑자기 좀 잘 안 되실 거예요. 우리가 불편한 동작, 나하고 익숙하지 않은 동작을 하시게 되면 나도 모르게 숨을 자꾸 참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잘 안 되시면 입으로 숨을 후 뱉어주시고 다시 코로 천천히 마시면서 이렇게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앉으신 상태에서도 상체 옆쪽, 사이드 쪽 열어보실 수 있으니까 해보시고요. 또 그리고 평소 때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시면요. 아마 아래 허리 쪽에 불편감이 좀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허리 풀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 양손 두 무릎 위에 두시고요. 천천히 숨을 마시면서 두 손은 허벅지 안쪽으로 끌고 오실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을 천장 쪽으로 살짝만 들어 올려보세요. 자, 이때 주의하실 점 뭐냐면 막 너무 또 의욕에 앞서셔가지고 배를 막 내미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배를 너무 내미시면 또 아래 허리가 너무 눌려요. 그래서 통증이 심해지실 수 있으니까 가슴만 살짝 들어 올린다라는 느낌으로 열어주세요. 그리고 내쉬는 숨에는 천천히 손을 앞으로 밀어주시면서 등을 동그랗게 이번에는 말아준다 생각하시고 시선은 본인의 복부 쪽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다시 마시는 숨과 함께 가슴을 열어서 천장 쪽으로 쭉 뻗어내주시고 내쉬면서 손 앞으로 미시면서 척추 마디마디를 뒤쪽으로 등받이 쪽으로 최대한 밀어주세요. 이때 턱도 살짝 당겨주시면 뒷목까지 조금 시원하게 늘어난다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다시 천천히 허리 세워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저희가 오목하게 불룩하게 왔다 갔다만 해주셔도요 불편감이 많이 줄어드세요. 근데 나는 이 정도로도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이것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하는 척추 트위스트를 저희가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이것도 제가 오늘 좀 방법을 다르게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앉으신 상태에서 한 손으로 이렇게 반대쪽 무릎 바깥쪽 잡아주실 거고 반대 손으로는 저처럼 의자에 팔걸이가 있으시면 팔걸이 잡으셔도 좋고요. 혹시 나는 지금 앉은 의자가 팔걸이가 없다라고 하시면 그냥 의자의 안쪽 깊숙한 곳 아래쪽을 잡아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편한 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자 잡으셨으면 저희가 손을 보내준 방향으로 상체를 이제부터 회전시킬 건데요. 아직 하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이제 잡고 손 잡은 방향으로 돌려볼게요 라고만 말씀을 드려봤더니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세요. 목이 먼저 돌아가요. 자꾸 내 시선이 먼저 돌아가고 어깨만 살짝 돌아가고 이런 거 제가 많이 봐서 어떻게 갈 거냐면 오늘은 저희가 허리를 3단계로 나눠서 돌릴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어디 돌릴 거냐면 이 아래 허리, 보통 우리 요추라고 하는 여기부터 돌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가슴 뒤쪽에 있는 흉추 돌려줄 거고 마지막에 어깨 쪽 그리고 시선 살짝만 그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잡으신 상태에서 가볍게 허리 세워주시고요. 내쉬는 숨에 천천히 아래 허리만 돌려보세요. 그래서 어깨까지 아직 안 돌아가도 되고 내 배꼽을 옆쪽으로 돌려준다 생각하시면서 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숨 마시고 내쉬면서 이번에 가슴 뒤를 조금만 더 돌려보세요. 그래서 조금씩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는 느낌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마시고 내뱉으면서 이제 어깨하고 시선순으로 천천히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잘 돌려주셨으면요. 여기서 막 배가 들썩들썩 할 만큼 저희가 호흡을 한번 깊게 해볼 거예요. 그래서 코로 마시고 내뱉고
호흡까지 잘 주셨으면 다시 천천히 척추 돌리셔가지고 정면으로 오시면 돼요. 어떠세요? 좀 뻐근하면서도 시원하죠. 그래서 이렇게 척추 회전을 하실 때는 아래쪽을 먼저 잘 돌려주셔야 그 위가 더 넓게 끝까지 가동 범위가 좀 넓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동작 다 하신 상태에서 저희 호흡 한번 크게 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트위스트를 하신 상태에서 호흡을 잘 해주시면 좋은 효과가 하나가 더 플러스가 돼요. 척추에만 좋은 게 아니라 바로 디톡스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디톡스를 위해서 뭐 주스 같은 것도 갈아 드시고 보조제 같은 것도 많이 사서 드시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몸통을 마치 빨래 짜듯이 잘 비틀어준 상태에서 호흡을 잘 해주면요. 안쪽에 있는 장기들을 스스로 마사지하는 효과가 생기고요. 안에 있는 독소, 노폐물 굉장히 잘 빠져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반대쪽 하실 때도 호흡 잘 신경 쓰시면서 아래쪽부터 윗방향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방향 바꾸셔서 잡아주시고요. 네, 천천히 숨 마시고 내뱉으면서 아래 허리 천천히 돌려보실 거고 그 다음에 공간이 조금 더 나올 것 같으면 이번에 가슴 뒤쪽을 조금만 더 돌려보세요. 호흡도 중간중간 꼭 놓치지 않고 해주시면 좋고요. 자, 마지막 이제 어깨하고 시선순으로 가동 범위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호흡도 조금 더 길고 깊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천천히 몸을 회전하셔가지고요. 네, 정면으로 오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좀 허리가 안 좋은 편이다, 협착증이 있다, 통증이 있다라고 하시면 평소 때 의자에서 일하시거나 일상생활을 하시다가도 간단하게 앞뒤로 오목하게 블록하게 만들어주시고 옆으로 회전해주시고 이런 동작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허리에 좋은 것도 알려드렸고요. 또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뭐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보통 이제 당뇨가 좀 오래되시거나 하시면 아무래도 순환이 잘 안 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의자에 오랜 시간 또 앉아 있다 보면 더더군다나 하체 쪽의 순환이 많이 안 되죠. 그래서 뭐 저녁 시간이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퇴근할 때가 된다든지 하면 뭔가 종아리 쪽도 굉장히 딱딱하게 부어있는 느낌, 발도 부어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체가 많이 무거워진 상태인데요. 의자에 앉으신 상태에서도 충분히 하체 순환을 도울 수 있는 동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앉으신 상태에서 한쪽 발을 저처럼 이렇게 무릎 살짝 윗선에다가 발목을 걸치듯이 한번 올려놔봐 주실 거예요.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한 손은 발목, 한 손은 무릎 가볍게 잡아주시고 살짝 상체를 이렇게 올려주시면요. 갑자기 조금 뻐근한 데가 느껴지시죠? 어디 뻐근하세요? 네, 맞아요. 다리 올리신 쪽, 골반 바깥쪽, 뒤쪽, 뭐 이쪽이 좀 뻐근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기를 좀 열어볼 텐데 천천히 마시면서 허리를 살짝 세워주시고 내쉬면서는 상체를 저희가 숙여서 내려올 건데요. 잠깐만요. 왜 내가 좀 잠깐만이라고 하냐면 그냥 내려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대부분 어떻게 내려오시냐면 많이 내려가고 싶은 생각에 등허리를 막 이렇게 구부리시면서도 막 많이 내려오세요. 근데 사실 이렇게 내려오시면 골반 쪽을 제대로 자극하고 열 수가 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려오실 거냐면요. 많이 안 내려오셔도 좋아요. 지금 내가 허리를 딱 세우고 있는 이거를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만 저희가 상체를 숙여서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시선도 멀리 보시고요. 어깨에 있는 힘 빼셔도 좋아요. 그래서 한 반 정도만 내려오셔도 충분히 지금 골반 좀 뻐근하시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의자에 많이 앉아 있으면요. 이 엉덩이 안쪽에 있는 근육,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대부분 타이트해지고 짧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해주시면 이상근을 열어줄 수가 있고요. 하체의 전체적인 순환에도 도움을 되게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려오셨다가 천천히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허리 펴고 저처럼 이렇게 끝까지도 오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처음부터 막 무조건 배를 붙여야겠다라고 욕심을 내시면 대부분 이렇게 등허리가 말린 상태에서 내려오시게 되니까 처음에는 허리 펴고 내려오실 수 있는 만큼만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조금씩 점차적으로 횟수를 반복하시면 가동 범위가 늘어날 겁니다. 자, 그리고 기왕에 발을 올리셨으니까요. 제가 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다리 마사지, 발 마사지 알려드릴 텐데 굉장히 쉬워요. 그냥 종아리 뒤쪽에 이렇게 가운데 선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꾹꾹꾹꾹 종아리 뒤쪽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또 아래에서 위로 올라왔다가 하시면서 한 왔다 갔다 3번 정도만 해주셔도요. 한결 다리가 좀 가벼워졌다 이런 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 종아리가요. 사실 제2의 심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 이런 별명이 붙게 됐냐면 상체 쪽은 그래도 심장하고 좀 가깝기 때문에 심장이 막 펌핑질을 해주면 혈액이 좀 고내지고 순환이 좀 되는데요. 우리가 의자에 계속 앉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장하고 멀기 때문에 하체 쪽에 순환이 잘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종아리를 이렇게 잘 주물러주고 마사지 해주면 얘가 마치 하체 쪽으로 심장이 막 혈액을 보내주는 것처럼 혈액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그래서 항상 종아리는 딱딱하지 않게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꾹꾹꾹꾹 눌러서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처럼 신발 신고 계시다면 잠깐 신발 벗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놓으시고요. 한 손으로 발끝 잡으시고 나머지는 주먹을 딱 쥐세요. 그래서 이번 주 또는 어제 오늘 하루 좀 내가 스트레스 받았던 거 상상을 하시면서 뒤꿈치를 쿵쿵쿵쿵 주먹으로 쳐주시면 돼요. 제가 아까 수업 초반에 손 안에 모든 이체가 들어가 있다 하면서 연결되어 있는 근육 한 군데 알려드렸잖아요. 가운데 손가락 첫 번째 마디가 여기 승모근, 목과 어깨랑 연결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치고 있는 이 뒤꿈치 쪽은 또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요. 앉아있을 때 우리가 항상 접고 있는 이 골반 쪽, 골반 안쪽 이런 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을 쳐주시면 발도 가벼워지지만 전체적으로 하체 순환을 돕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쳐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발 내려보세요. 자, 내려보시면요. 한쪽하고요. 지금 안 한쪽 약간 비교 한번 해보실 거예요. 어떠세요? 훨씬 딱 가볍다는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퇴근하시기 전이나 주무시기 전에 요 3가지 이것만 딱 해주셔도 한결 숙면 이루시거나 내가 조금 더 피로감을 더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도 저희 빠르게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다리 올리셔서 가볍게 발목하고 무릎 잡아주시고 허리 살짝만 세워주세요. 네, 그리고 등 허리가 굽지 않는 선까지만 시선을 멀리 보시면서 내려가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뻐근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뻐근하다고 해서요. 이거를 막 힘이나 압력으로 밀어내려고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골반에 힘을 자꾸 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을 빼주고 빼주면요. 신기하게요. 오히려 더 스르르르 잘 열리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긴장 좀 풀어보셨다가 다시 올라와 주시고 네, 그리고 종아리 마사지 반대쪽도 빠르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하시고 주무시면요. 특히 내가 막 이런 날 있잖아요. 너무너무 몸이 피곤한데 빨리 자고 싶은데 오히려 잠이 안 온다. 그래서 막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시면 차라리 잠깐 일어나서 침대에 앉으셔가지고 걸터 앉으셔서 이렇게 방금 알려드린 3가지 동작 정도만 하고 주무셔도요. 하체가 가벼워지면 확실히 숙면 이루시는데 굉장히 도움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내가 피로하거나 잠이 잘 안 온다 하시면 이것도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시 뒤꿈치 쪽도 쿵쿵쿵쿵 잘 쳐주시면서 발 쪽의 순환까지도 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 동작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특히나 이제 당뇨병이 있으실 경우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운동할 때 하체 근력 운동을 많이 해라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허벅지 쪽의 근육을 강화하거나 둔부 쪽의 근육을 강화시켜주면 좋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헬스장에 가면 스쿼트를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사실 스쿼트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동작을 하시기가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동작이기 때문에 오늘은 의자에 앉아서도 충분히 하체를 강화할 수 있는 동작을 제가 마지막으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앉으신 상태에서 양손으로 이렇게 가볍게 의자 아래쪽을 잡아주시고요. 잡으신 상태에서 허리 가볍게 세우실 거고 한쪽 발을 이렇게 쭉 저처럼 펴주실 거예요. 제가 조금 더 동작이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옆모습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쭉 펴시면 골반, 무릎, 발목까지 약간 일직선이 되는 느낌. 근데 다리 뒤쪽이 짧으시면 일직선까지 들어 올리시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조금 아래쪽이더라도 내가 무릎을 펴고 있는 상태, 발목은 당기고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발끝을 살짝 몸쪽으로 가지고 오시면 허벅지 한번 만져보세요. 다리 펴고 있는 쪽 허벅지. 어때요? 딱딱
딱딱하죠. 딱딱하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얘한테 힘을 지금 잘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다시 천천히 구부려서 내려오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툭 떨어뜨리지 마시고요. 무게감 좀 있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시고 내뱉으면서 쭉 뻗어주시고 발끝 살짝 당겨주시고. 어때요? 허벅지에 힘 들어가지죠. 그래서 이 정도 해주셔도요. 충분히 허벅지 근력이 많이 약해지신 상태면 강화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내려오시고 반대쪽도 저희 해볼게요. 마시고 내뱉으면서 무릎 쭉 펴시고 발끝 당기시면서 내 허벅지가 지금 잘 단단해지고 있구나, 강화되고 있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구부리셨다가 한 번 더 후 호흡 뱉으시면서 펴주시면 돼요. 자, 천천히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하체 근력 키우시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허벅지에만 힘이 들어가진 게 아니라 사실은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들에도 힘이 잘 들어가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언제 하시면 좋으냐면 내가 무릎이 막 많이 약해지고 달아 없어지고 그렇게 되시기 전에 내가 스스로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을 잘 강화시켜 놓으시면 나중에 무릎 통증 느끼시는 것도 미리 예방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하체 강화까지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의자에 앉아서 저희가요 지금 은근히 전신을 다 쓰셨어요. 그래서 상체, 하체, 척추 다 쓰시면서 운동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좀 바쁘고 이동해서 아니면 따로 시간 내서 운동하시기 힘드시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요가를 하시면서 조금 내 몸을 사랑하는 시간, 아끼는 시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오늘 동작하셨던 것 중에 질문 있으시거나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평소 때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요가도 즐겨서 잘 해보시면 훨씬 더 내가 좀 몸을 그래도 움직이지 못할 때 제약이 있을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열심히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강사 선생님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백업차 왔는데 오히려 제가 개인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세션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이제 올라온 질문들이 이제 의학적인 질문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서 근데 앞에 교수님들이 아마 시간이 좀 제한이 있어서 질의응답을 다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읽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약을 먹으면서 혹시 먹지 말아야 할 영양제가 있을까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답을 하기 전에 우리가 영양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땅에서 나는 모든 계절 음식을 골고루 다 드시면은 사실 영양제 섭취 필요 없습니다. 네, 그게 원칙이고요. 두 번째로 굳이 이제 이 답으로 좀 축소시켜 보자면 내가 이걸 먹었을 때 당이 올라가면 일단 나한테는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당분이 많이 섞인 영양제는 좀 피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특정 비타민이든 특정 단백질이든 이걸 너무 집중적으로 먹으면 특히 비타민 A나 이런 것이 좋다고는 하지만은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은 몸 밖으로 배출이 잘 쉽게 안 됩니다. 비타민 C와는 달리 수용성과는 달리 그런 게 축적이 되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고 콩팥 기능이 좀 부실한 분들은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 콩팥 기능이 나이가 좀 떨어지는데 고단백 단백질 파우더나 이런 걸 막 먹게 되면은 콩팥이 오히려 또 나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영양제를 집중적으로 먹는 건 좋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은 이 땅에서 나오는 그때 나오는 음식을 당분이 없이 골고루 잘 먹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윤희님이 보내셨는데요. 당뇨병으로 인해 생기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화혈색 수치가 얼마를 넘기지 말아야 할까요? 이것은 이제 임상 연구를 거쳐서 확인된 게 제일 좋은 건 정상입니다. 정상 당화혈색소는 5.6%까지죠.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달성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장 그나마 합병증 발생 속도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팍 치솟는 그 터닝 포인트라 그러죠. 그 꺾은 점. 그게 바로 6.5%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당뇨병 학회에서는 당화혈색소를 6.5% 미만으로 유지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혈당이 오랫동안 축적이 돼야지 합병증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세가 너무 많은 분 앞으로 살 날이 예를 들어 80세인 분은 앞으로 살 날이 몇 년 남았죠? 2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좀 살살 해도 되고
뭐 50세밖에 안 됐다고 하면 앞으로 살 날이 50년이나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조절을 더 완벽하게 해야 되고 이런 차이는 있지만 표준적으로 6.5%라 하고 미국 같은 나라는 왜 7.0으로 했냐면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병원 자주 가기도 어렵고 약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가성비를 따졌을 때 7.0% 미만만 유지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7.0을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같이 뭐 요즘 특히 이제 저혈당이 없는 좋은 약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급적 6.5% 밑으로 낮추면 좋고 5.6이면 큰일 나냐? 아니에요. 더 낮출 수 있으면 저혈당 없이 그렇게 낮게 유지가 되면 그것도 더 좋은 겁니다. 자, 은혜리님, 일형 당뇨병이 태어날 때부터 인슐린 분비가 안 된다고? 아닙니다. 일형 당뇨병은 나이가 들어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어린애들한테 주로 많았기 때문에 소아 당뇨병 이꼬르 곧 일형 당뇨병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요즘 어른들한테서도 많이 생깁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외국인인데 이탈리아 사람인데 그 텔레비전이 많이 나온 젊은 분 있죠. 알베르토 뭐 이런 분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생겼지만은 어린이 때 생긴 건 아니고 뭐 영국 총리가 하도 자꾸 바뀌어 모르겠지만 메이 총리 같은 분도 거의 다 이제 작년 50대가 넘어서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일형 당뇨병은 생길 수 있습니다. 김길주님, 당뇨병 환자 중 체중 감소하는 분과 체중 증가하는 분들로 나눠진다는데 뭐 그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어떤 영향으로 분리가 되나요? 원래 체질적으로 이게 살이 쉽게 찌는 체질이 있어요. 뭘 조금만 먹어도. 우리 오늘 뭐 이게 요가 가르쳐 주신 우리 자세를 가르쳐 주신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노력으로 한 건지 아니면 원래 유전적으로 날씬한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유산소 운동을 하면요 근육이 빠져버려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살이 쉽게 빠지는 체질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뭐 관절도 더 아파오고 이상하게 잘 맞지를 않아서 체중 빠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쉽게 찌는 분이 있고 원래 좀 마른 것은 유전적 영향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이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든지 인슐린 분비 촉진제를 쓰면 체중이 좀 늘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요즘 나온 약 중에는 체중이 빠지는 약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본인의 특성 또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을 담당 주치의랑 상의해서 이왕이면 체중을 좀 빼는 쪽으로 혹은 어떤 분은 이왕이면 좀 체중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어요. 마른 걸 무조건 좋아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 어렵게 살던 추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특성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담당 주치의랑 좀 상의하면서 약의 영향도 계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팔계 다리 떨림 이분은 유튜브도 오신 것 같은데 당뇨병을 먼저 발견한 게 쉽지 않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당뇨병 중에서 일형 당뇨병은 발병하면서 실제 증상이 나오기까지 불과 몇 달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일형 당뇨병은 이게 언제 생겼구나라는 걸 딱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형 당뇨병 환자는 처음부터 합병증 검사를 하지 않고 몇 년 있다가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형 당뇨병 우리나라 환자의 98% 9% 대부분의 환자분이죠. 이런 분들은 정확하게 당뇨병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아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빨리 발견을 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하는 거예요.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무조건. 요즘은 35세 이상 점점 이제 검진 연령이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이 너무 당뇨병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검진 연령을 점점 낮추고 있고 아무리 싸고 무료 검진을 할지라도 당 검사는 꼭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당뇨병은 초기엔 전혀 증상이 없어서 발병과 동시에 발견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민정원님께서 22년째 일형 당뇨병인 당뇨 69세 보세요. 이분은 이제 70세인데 20년 전에 일형 당뇨병 된 거니까 50세 때 당뇨병이 생긴 거죠. 이렇게 아주 어린애들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며칠 전 병원 혈액 검사 시 당화혈색소겠죠? 8.9%나 나왔습니다. 조절이 잘 안 되네요. 자, 일형 당뇨병의 특징은 뭐냐면 췌장에서 스스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이제 인슐린을 넣어줘서 조절을 하는 건데 밖에서 넣어주는 인슐린이 내 몸에서 스스로 알아서 나오는 인슐린의 그 수준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조물주가 만든 인슐린이 최고죠. 근데 할 수 없이 밖에서 넣어주는데 그래서 내 스스로 나오는 인슐린보다 더 정교하게 혈당 조절하는 게 사실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8.9%면 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한 7.07% 근처까지만이라도 좀 내려올 수 있도록 먹는 거, 그다음에 혈당, 거기에 따라서 혈당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가지고 담당 주치의랑 아주 뭐 머리 서로 맞대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70세라 해도 앞으로 30년 사셔야 되니까 관리할 필요 있습니다. 자, 최순자님, 당뇨병 약을 먹고 저녁을 물 말아 밥 한 공기만 콩장 반찬 하나 놓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운동장 10바퀴를 돌았는데 아침 공복 혈당이 170 나옵니다. 자, 운동으로는 당 못 잡습니다. 자, 운동으로 당을 잡으려면은 프로 선수들 같이 직업적으로 운동을 해야 돼요. 하루 종일 운동을 해야지 혈당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선수들 중에 당뇨병 환자가 꽤 많은데 현역 때는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딱 은퇴를 해서 운동을 탁 손을 놓는 순간 살이 확 불면서 당뇨병이 확 오죠. 그래서 당뇨병은 호신탐탐 혈당이 올라갈 상태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운동을 하면 이론적으로는 운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운동장에 10바퀴 이거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먹는 것, 그 다음에 약물 이런 것을 잘 조절하고 운동은 하면 할수록 좋은데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셔야죠. 사회생활도 하고 해야지 산속에 들어가서 뭐 내가 당뇨병 조절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그렇게 당만 떨어뜨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회생활도 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식사도 해야 되니까 그러고도 남는 시간에 운동을 하는 데까지 하는 거죠. 운동만 가지고 당 조절할 생각하시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됩니다. 자, 가급적님, 당뇨병 걸리고 싶지 않는데 당뇨병은 완치 가능한 병인가요? 아유,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 할 리가 없죠. 노벨상 한꺼번에 10개 받을 겁니다. 당뇨병 완치법이 나오면. 아직은 완치 방법은 없고 최대한 조절을 잘 하면서 합병증이 없도록 관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정화숙님, 약 복용 시 아침 식후에 먹는 게 좋은가요? 약마다 다 틀립니다. 식사 전에 먹어야 되는 것도 있고 식사와 동시에 먹는 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먹는 것은 대개 우리나라 환자분들 습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고 대부분의 약은 아마 그렇게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약마다 틀리기 때문에 처방한 선생님이나 혹은 약을 사는 약사님하고 상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약 먹는 방법을 원칙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한 번에 다 먹게끔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약을 고지혈증 약하고 비타민 D 정도는 먹는데요. 이거 되게 귀찮아요. 그래서 어떤 약은 식전에 먹고 어떤 약은 식후에 먹으라고 하면 하루 종일 약도 6번 먹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약을 한꺼번에 처방하는 것도 이제 의사의 이제 환자가 얼마나 약을 잘 먹도록 유도할 거냐를 감안한 처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동안 복용해야 되나요? 우리가 밥을 한 번 먹으면 평생 동안 먹어야 되나요? 그럼 밥을 안 먹으면 되겠네? 그건 아니죠. 내가 당뇨병이라는 병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 말은 당뇨병이 있으면 평생 동안 당뇨병이 가나요? 이 말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당뇨병이 있기 때문에 약을 먹는 거지. 약을 먹었기 때문에 약을 계속 먹는 것. 이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1학년의 논리로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혈압약도 마찬가지고. 약 자체가 무슨 마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조절 잘하면 중단할 수도 있죠. 자, 이거 다음 질문을 하나만 더 받으라고 하네요. 시간상. 우리 방가훈님, 너무 약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약 쪽은 좀 제가 빼겠습니다. 가급적 운동으로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습관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데요. 방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선생님 요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병이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저도 당뇨는 없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질적으로 저도 마른 타입은 아니고요. 저도 노력을 움직임이 해서도. 줄어들면 줄어드는 만큼 찌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일상생활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저희가 운동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프로그램을 추천드린 것도 일상생활에 어차피 우리가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앉아 있는 속에서 뭐 오늘 배우신 거 처음부터 끝까지는 못 하더라도 오늘은 내가 허리가 조금 안 좋다. 그러면 오늘 배우신 거 중에 허리에 좋은 거 한 2가지 동작이라도 하시고 나 오늘은 어깨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앉으신 상태에서 아까 어깨에 좋은 거 배우신 거 또 하나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생활 속에서 조금 녹여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게 제일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먹는 게 거의 대부분 3분의 2 이상 차지한다고 봅니다. 경험적으로. 그래서
저도 술 한 달 끊으면 허리띠 하나가 줄고 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마시면 또 다시 늘고 배가 나오고 이러거든요. 결국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항상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뭐 또 저희 요가 선생님과 정말 즐겁고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